자, 리더의 승리 전략입니다. 혼자 병법 드디어 마무리 하기 전에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3장의 제목은 뭘까요? 용간편이라 되어 있네요. 용간편. 요거를 여러분 원래 이제 손자병법의 원문을 보면 간첩, 그러니까 첩자를 이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현대에 맞게끔 조금 또 변형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간첩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를 이용하는 거 생각하셔도 되고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간첩 이렇게 뭐 첩자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 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뛰어나지 않으면 첩자를 쓸 수 없고 첩자 그냥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정보도 내가 잘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질고 의롭지 않으면 첩자를 부릴 수 없으며 이거 첩자 말고 사람을 집어넣어도 된다 했죠 제가. 어질고 의롭지 않으면 사람을 쓸 수 없어요. 내가 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 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섬세하고 교묘하지 않으면 내 사람이 가져다 주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야 이렇게 꼭 첩자로 생각하지 말랬습니다 제가. 예. 미묘하고도 미묘하구나. 사람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구나. 훌륭한 장수가 군대를 움직이면 반드시 이긴다. 현명한 군주라야만이 뛰어난 사람을 쓸 수 있다. 사람을 쓰는 자는 그 사람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결코 내 혼자만의 힘으로 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든 뭐든 간에 결코 내 혼자만의 힘으로 못해요. 사람을 써야 됩니다. 내 사람을 써야만 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 훌륭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는 여러분 여기 혼자서는 장군을 못한다. 이게 뭡니까? 독불장군. 독불장군이 이겁니다. 예. 혼자서는 장군 못합니다. 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이용하여 큰 성공을 거둔다. 그렇죠. 독불장군 혼자서는 장군을 못해. 이것이 바로 용병술의 비결입니다. 예, 비결. 전군은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군사 행동을 결정한다. 결정된 목표물은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라. 첩보 활동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게 하라. 벼슬과 복록과 백금을 아끼지 마라.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베풀 것 베풀어 가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든 간에 정보 비대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중고차를 사러 갔다.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중고차를 사러 가면 내가 이 차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저 차가 뭐 물에 잠긴 차인지 한번 사고가 난 차인지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어떤 사고가 났다 또는 사고가 안 났고 뭐 몇 년씩이고 이렇게 그분들의 말만 우리가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보통 보면. 그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인데 우리가 어떤 분야든 간에 정보의 비대칭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숙제는 뭡니까? 숙제는 그 정보의 비대칭을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줄일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이게 숙제. 그러니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에게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이 정보의 비대칭의 간격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 간절히 필요한 거죠.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13장의 제목 용간을 꼭 간첩, 첩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 사람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정보의 비대칭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게 사실은 숙제입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관계, 즉 인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 또한 혼자만 독불장군이랬잖아요. 독불장군. 혼자서는 장군 못합니다.
혼자만 잘 싸운다고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각계 전투에만 능해서는 큰 승리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로마사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로마인들 스스로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은 게르만인보다 떨어지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멀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로마인들만이 그토록 번영했을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아, 로마는 패자조차도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는 이런 포용력, 그 포용력만큼 로마의 강대화에 이바지한 것은 없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포용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고 이유를 갖다 붙이고 편가르기를 하고 이러니 정보가 나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자기가 최고인 줄 잘난 척 으스대는 사람 정보가 오겠습니까?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아나무인인 사람 안 오죠. 안 오죠. 뛰어난 능력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오히려 표적이 되고 화를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된 그 어떤 작은 성취조차도 자기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제 혼자 힘만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많은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스태프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의 힘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만의 잘남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당신이 있다. 이 말은 결국에는 한 글자로 만약에 줄인다면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 겸손의 한자를 이렇게 쓱 쳐다보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한자 안 쳐다봐도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재밌는 게 말씀 언자에 겸할 겸자가 붙어 있는 게 겸손할 때 겸자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 언자에 겸할 겸자. 말을 포용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포용할 줄 아는 이 넓은 이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울컥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저 말도 포용할 줄 알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말을 포용할 줄 아는 거 이게 겸손인데 그러면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 제가 마침 오늘 이 촬영하러 오기 전에 라디오에서 오늘 이 퀴즈를 냈어요. 마침. 그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 교만의 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 등장합니다. 말. 말하고 높을 자가 만나서 교만할 교자가 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 컨트롤 안 돼가지고 막 제어가 안 되면서 막 날뛰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오겠습니까? 정보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예. 손자병법의 맨 마지막 장에 강조하는 것은 용간, 첩자를 쓰는 건데 좀 넓게 보자는 겁니다. 첩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정보의 비대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내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혼자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이루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보를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줄 수 있는 정보,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겸손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 자체를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롭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 장의 교훈, 용간, 사람을 어떻게 내 주변에 있게 만들 것인가, 정보의 비대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손자병법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지나오면서 많은 곱씹을 만한 단어들이 나왔지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 말들. 나 혼자 이룬 것 같아도 결국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강의조차도 저 혼자 있었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또 끝내버리면 너무 또 아쉬우니까 다음 강의에서 손자병법을 쫙 마무리하는 마무리 타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